예, 안녕하세요. 어제 수요일 한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었어요. 한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그 장관하고 청와대의 균형 인사 비서관을 지낸 신미수 이라는 여자의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판사도 송민건이라는 판사예요. 화요일 날 정경심 재판에서 판사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그 판사인데 어제 저녁에 이 한경부 관련 재판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정경심 재판에서 이 송민건 판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건으로 해서 여러 기사들이 올라서 있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판사에 대한 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한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건으로 재판에서 사실 그 한경부 보니까 그 산업 공공기관이 굉장히 9개나 돼요. 그러면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등등 해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6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 임원 이런 데를 우리말로 하면은 뭐 내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주정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에 포렌식 검사한 거를 읽어댔는데 거기에 이런 뭐 메시지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원 기관장 사표 제출하라는 보고서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드디어 공공기관 물갈이 시작되었네요. 우리 부는 기술원장, 생태원장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한경부 블랙리스트 건은 작년 초에 김태호 수사관이 폭로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였었죠. 그리고 동부지원에서 주준이라는 검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재판은 중앙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한 내용이나 어제 물론 재판이었는데 이 한경부 장관이 했다는 한경부에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 부서별로 그 공공기관별로 내용은 똑같았었어요. 각 기관별로 단체장이나 그 상임 인원들 전부 다 그 명단을 작성하고 그 직책에 대한 업무를 작성하고 아주 상세한 내용을 작성을 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기간이 이 사람들의 임원들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언제 만료가 되는지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만들었고 청와대에 주고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꽂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표를 2개씩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별표를 1개씩 한다든가 또는 별표 없이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청와대랑 이 문건을 주고받고 업데이트해서 주고받고 이런 일이 보고서 올라간 거는 2017년 7월 달부터예요. 문재인이가 5월 달에 당선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서 7월 달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계속 청와대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패거리들을 이 막강한 자리들에 앉히려고 공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판을 들으면서 물론 책임자가 책임을 지니까 한경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지난번에 이 한경부 장관 이 기소권을 해갖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이 사람들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은경과 한경부에 있으면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이 문건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아무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리스트인가 이런 재판을 보면 그 청와대 수석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내 허현준 행정관까지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 김기춘 시장부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 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장관만 들어가 있냐. 저는 뭐 이런 제가 뭐 법적인 지식 모르고 청와대 그 내용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어제 아니다 다를까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뭐 재판장에서도
이제 중간에 검사가 얘기하고 판사가 얘기하는 중간에 이 판사가 물었었어요. 이 문건을 누가 작성을 했나?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판사가 묻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김은경 장관은 이 문건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판사가 굉장히 뭐 김은경 장관 재판에서 봤듯이 이 판사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제 재판에서는 이 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검찰들은 장관과 신미수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도구의 역할을 한 간접 정범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요거는 전체적인 이 문장 자체가 이 단어나 저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듣긴 하지만 이거를 문장으로 본다면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관련된 이 재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 이 증인에 대해서 이쪽에 피고인의 변호사가 이 사람은 위에서 지시를 받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가 지시를 받고 해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 검사들은 책임이 없는 도구의 역할을 한 간접 전범이라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몰고 갔는데 여기에 판사가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 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이 없는 간접 정범으로 본 것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 장관의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보고 심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 공소장 변경을 했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무원들을 간접 정범으로 간주한 주의적 공소 사실을 처리하고 예비적 공소 사실을 주의적 공소 사실로 바꾼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들으면서 여기에 주범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공무원들도 같이 공범으로 심리를 하겠다. 이 사람들도 예비적 공소 사실을 주의적 공소 사실로 바꾸려면서 이 공무원들 같이 이 공무원들도 이 범죄가 있다는 듯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재판에서 봤던 대통령이나 그 사법농단 관련으로 봤던 것도 다르게 제가 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도 이건 또 뭐지? 이거 또 김은경을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판사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은경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를 판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경심 재판에서도 공소장을 못 바꿔주겠다. 5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건에서 달라지진 않았는데 장소가 바뀌었다. 날짜가 바뀌었다. 공범을 직시하지 않았는데 조민이라고 넣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 보고 억울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 상고를 하고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고 거기서 억울한 걸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도 판사가 질문하는 게 이게 김은경을 빼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재판 내용은 뭐 검사가 얘기를 하고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문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이 산하기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건은 작성은 하고 청와대는 엄청 조율을 하고 갖다 주고 업데이트해서 하고 그건 뭐 팩트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들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 자기네 의견 말하는 거는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고 물론 뭐 재판장에서도 짧게 하겠다 하고 의견서를 낸다고 하는데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그 뭐 메일도 보내면서 거기다 첨부 문건에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 상황 리스트를 만들고 하면서 교체될 인물을 그 칸에 넣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런 표도 있었다는 것을 검찰들이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게 아주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바꾸려는 너무나 대단한 아주 명명백백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태호 수사관이 발표한 환경부만 그랬겠어요? 전부 다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너무나 노골적인 인사 교체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도 같이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명단 그런 문건을 보내면서 즉시 교체 대상자 또 순차적 교체 대상자 이런 거를 하면서 문건을 보냈는데 산하기관 임원 즉시 교체 필요 직위 청와대에 보고된 명단 이렇게 하고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판사는 보면서 어떻게든 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또 물론 뭐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면도 있겠죠. 근데 판사가 12월 달에 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표 요구를 1월 달에 했다. 그리고 교체가 뭐 2월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날짜들이 물론 뭐 이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 임원들에 대한 그 임원 만료 그 기간의 만료도 있었는데 그 기간의 만료를 지나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판사가 그런 거 다 짚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예사롭게 들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설명하는 게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1년이나 늦어진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밖에서는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이 사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이름 명단을 청와대에 올릴 때 물론 변명이 있겠죠. 박 대통령 당시에 임명된 사람들을 물건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얼마나 쉬워요. 비리를 잡든가 무능력하다든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리스트를 올리는 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경우에 환경부가 일괄 교체 대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제 검찰들은 주장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강 누구라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2018년 5월 24일에 교체 가능성 때문에 평가를 달리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0일까지 임기가 있었는데 기관장 교체 시기에 인사권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도 있었고 임기 만료되었으나 법률에 따라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모든 자료가 온 게 아니고 일부분은 왔었다. 그래서 환경부 관련으로서 검사들은 100건 정도 제출을 받았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달까지 작성된 문건이고 이후 뭐 작성된 문건은 다음 서정에서 제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판사가 하는 얘기가 검사들 보고 또 누구누구는 뭐 김현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사직 거부를 했다. 그리고 범죄 일람표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검사가 아니 판사가 왜 이런 얘기를 어쨌든 이렇게 어제도 재판에서 보면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아니었다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아주 서슴지가 않았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2018년 2월 8일에 올라간 문건에도 보면 임원 교체 진행 상황 표로 만들어 관리했다. 청와대에 보낸 문건 이력서도 보여주고 뭐 PT에서 보여주고 환경부 산하 임원 출신 현황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임원 교체 진행 상황 이렇게 해서 환경부가
그 환경공단 이사장 15명 중에 13명은 사표를 받았다는 거죠. 이사장만 사표를 받은 게 아니고 상임이사, 그 밑에 산하 직원들까지 그 사람들의 그 뭐 직급 능력이라든가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업무 표시라든가 업무에 대한 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줄줄이 교체를 한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이제 변호사한테 묻는 것이 환경부 내부 문건 작성자는 누구냐, 또 적시라는 말은 누가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부 문건 작성자는 누구냐, 이게 김은경 장관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김은경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옅게 한다든가 물을 흘리게 하려는 이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왜 기소가 안 됐고 이 사람은 됐을까, 저도 이런 생각은 하는데 판사의 성향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그래, 판사가 저렇게 묻으면 이제 이 환경부 장관에 대한 뭐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도 부르고 변호사도 부르겠죠. 거기에 증인들이 나올 때 당한 사람이 나오겠죠. 예. 당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당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만들었다는 이 문건, 이 내용도 환경부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이 여자가 만들었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관여도 이 환경부 장관의 범죄를 어떻게 입증을 하려는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판사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판사의 성향을 잘 봐야 돼요. 변호사가 이제 의견을 말할 때 이게 보면은 정정권 인사들에만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사임을 요구했거나 전 정권 인사라 무조건 교체 대상이 아니고 문제가 있거나 전문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 물론 그렇겠죠. 자기네가 쫓아낼 때, 아니 뭐 대통령은 안 그랬나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연 본인이 그걸 수긍하냐 이거죠. 판사가 또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오네요. 임원의 기간이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사표 받는 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묻는 것도 있어서, 최익훈 근역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법성을 말하라. 이 사람들까지 관련돼서 환경부 장관이 직권 남용했다는 여기 대해서 적법성을 말하라 하니까 판사가 임기 만료된 후에도 사직서를 제출받는 행위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원님 임기가 만료됐는데 사직서 제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해 사표를 받는 것은 임원의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공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버려 둔 거지, 사표를 받아가지고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놔둔 것이지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일을 하게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검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 통보와 이거 그만두라는 통보를 한 거하고 사직서 제출 요구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검사가 또 설명을 했었고, 사직서 내고 선임이 된 것이 아니라 후임자 선임이 안 돼서 계속 근무를 했다. 고 최익훈 같은 경우는 사직서 제출 요구가 위법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간이 끝나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법 대상이 아니고, 그 환경부 장관이 한 리스트에 넣은 이 자체가 위법 대상이 아니다. 자꾸만 이 판사가 환경부 장관의 죄가 아니라는 이런 식의 말을 계속 어제 재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제 환경부 장관, 제가 그 환경부 정경심 재판 되기 전에 먼저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됐을 때 갔을 때도 이 판사가 공소장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왜 이걸 안 넣냐, 왜 이렇게 했냐, 검사를 굉장히 나무라고 지적질을 하고, 뭐 자기 자기 판사 생활에 30년 생활에 이런 허술한 공소장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도
판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하면서 도대체 판사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정경심 화요일 날 있었던 정경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판사가 검사들 보고 내쫓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안 듣고 판사한테 대들고 하면은 내쫓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주 단호하게 공소장 변경 못한다, 다른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했던 인간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판사가 정경심 환경부 장관 여기뿐만 아니고 윤규견, 이것도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나 봐요. 이건 제가 챙기지는 못했는데 윤규견, 거기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그 노건 시에나 큐브스 그 사장에 대한 재판까지 4건을 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셈 보이지 않나요? 제가 2건은 노건 시에나의 그 사장 재판하고 그 윤규견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못 챙기고 있었는데, 아니 이 똑같은 그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재판하고 있다면은 이게 뭐겠어요. 11월 달 2번째 윤규견의 재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대박을 쳐야 되는데, 윤규견이가 돈 그 5천만 원을 그 빌려갖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윤규견만 손해를 봤잖아요. 아마 뭐 그 제가 주식 종목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늦게 들어갔고 윤규견은 5천만 원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대박을 쳐야 하는데 공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적혀 있다.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익 취득이라니 제가 한 걸 이해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주식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윤규견이가 이 주식에 투자한 것은 손해를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론 뭐 판사가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익 취득이라니 그러는데 주식 한다는 자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손해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판사가 이걸 짚어가면서 또 이렇게 여기 대해서 윤규견이 범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아주 그런 냄새를 풍기는 재판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17년부터 중앙지법에서 근무 민사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형사합의부장을 맡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를 정설에 따라 보임됐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하면서 수많은 판사들이 이 자리를 두거나 이거 처분을 받아갖고 재판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에 모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급히 형사재판부로 보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 기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를 한다.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진보라고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장이 된 2014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년 윤기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법 사건이었는데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재판장에서 이런 식이에요. 물론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꾹꾹 짚는다 이렇게 했는데 한 건이라도 거기에 미흡하면 무죄를 때리는 이런 사람이 진보. 보니까 이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물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윤기준의 옥중 서신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을 쓴 사람은 무죄를 때린 거예요. 또 이 사람의 한 짓이 2011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일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를 했어요. 정경심에 대해서도 판사가 이거 조사한 내용물, 조사한 기록서 이거 변호사한테 아직 주지 못하고 재판을 빨리 하도록 이게 하지 못하면은 정경심에 대한 보석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했어요. 응? 그랬는데 이 사람이 2달 만에 건설공사를 재채방해 영장 구속이 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또 기각을 한 사람이에요. 재판을 보면서 정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보면서 저 판사가 왜 저러지? 저 검사가 왜 저러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이 정경심 재판이나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재판을 보고 있는 이 재판에서도 송민건이라는 판사가 이래요. 그래서 어제 뭐 봤더니 송민건 판사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건이 나왔더라고요. 네. 정경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송민건 판사에 대해서 여기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네, 부장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인 대표를 지냈고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한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 이런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판에 검사들이 이재용 재판이나 그 삼성 관련 재판이나 대통령 재판에 나왔던 검찰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정경심 재판을 끝내고 나는 판사들을 보면서 아유, 대통령이나 삼성 재판에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등신처럼 당하나 이런 생각을 검사들한테 정말 느꼈는데 뭐 제가 보는 입장도 편들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충상 교수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 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해서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옛날에 이 송민건이가 한 그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 한다, 구체적이 한다 이런 걸 짚어가면서 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렇지 이 정경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바꾸니까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충상 교수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 그러면서 위조 정수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 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 그 팩트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실 자체를 흐리기 위해서 그 동양대 직원들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결국은 동양대 총장은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끊어놨는데 이 총장이 말하기 전에 동양대 직원이라고 해가면서 그 표창장을 자기가 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에 제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막 12시 되기 전에 딱 그 시간 맞춰갖고 기소한 그 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후로 자세한 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장을 시간하고 뭐 공모자를 성명 불상사에서 딸 전면을 넣고 위조한 시간을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경으로 놓고 그다음에 위조 장소를 영주 동양대에서 뭐 주거지 이렇게 한 걸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을 유명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방법도 얘기를 했었어요.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해서 사장을 캡처해서 워드 문서에 삽입해서 그중 총장 직인을 이미지를 넣었다 등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거 했다고 해서 완전히 송민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허술한
뭐 판사가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허술한 내용 가지고 한다면은 이 재판 사무소 위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충상 그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송인건 판사가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정경심 재판이나 환경부 재판에서나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나 허술하고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아주 말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중간중간에 검사가 공소한 이유를 얘기를 할 때마다 짚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의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재판을 다 다닐 수는 없는데 윤규견의 재판을 제가 재판 일정이나 안다면 제가 한두 번은 아마 가볼 텐데 이렇게 송인건이가 재판을 해나간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해요. 네. 그래서 뭐 윤석열이 본심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을 응원하진 않지만 지켜보자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 지켜보자고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이가 어쨌든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렇다면 진짜 쇼하는 거죠. 또 윤석열이가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문재인하고 짜고 이런 짓을 한다면 온 국민은 정말 개돼지로 취급받고 인간은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기자들이 오고 결국은 조국이나 그 가족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다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재판장에서 저 혼자라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는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재판은 좀 당당하게 가고 똑바로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김경수 재판하고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판이야말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백원정이 올지도 모르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병우 수석 재판이 오늘 2시에 있고 오늘 마지막 재판이 되고 다음 주 19일 날 결심이에요. 예. 지난번 10월 28일쯤인가 이때쯤에 우병우 수석 재판에서 우병우 수석이 굉장히 검찰들을 아주 공격하는 아주 명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또 이경재 변호사님 강연이 있어갖고 가버렸었어요. 그래서 또 그전에도 우병우 수석이 검찰들하고 아주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검찰들을 아주 뭐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강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월 달에도 너무나 아까운 그거를 보지를 못했었어요. 예. 일단은 뭐 이제 구속된 상태가 아니고 좀 나오시니까 여유도 있고 좀 시간도 흘렀고 그래서 아마 차문호까지도 우병우 수석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아까운 거를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재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음 19일 날 결심이라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문호가 김경수의 재판을 어떻게 할지 또 우병우 수석의 재판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에요. 예, 오늘도 오늘 재판은 뭐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에 결심인데 오늘 뭐 길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오늘도 또 열심히 저는 재판장 가서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